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지입니다. 오늘은 대바늘로 뜨는 니트 버킷햇 준비해봤어요. 보통은 고무뜨기로 이렇게 챙 없는 비니 스타일을 많이 뜨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안 어울리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챙 없는 모자가 진짜 안 어울려서 이렇게 대바늘이지만 이렇게 좀 챙이 있는 벙거지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방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착용을 해보셨는데요. 이 모자는 그냥 이렇게 볼 때보다 착용했을 때, 썼을 때 정말 예쁜 핏이 나와요. 애들이 썼을 때도 되게 귀엽고요. 귀 부분까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주기 때문에 비니보다 좀 따뜻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바늘 처음 하시는 분들도 뜰 수 있을 만큼 아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바늘 처음 하신다고 하면은 목도리보다도 모자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되게 쉽거든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인 사이즈는 성인용, 이게 머리둘레 56, 7cm 기준, 그리고 아동 사이즈는 53cm, 유아 사이즈는 50cm 기준으로 해서 패키지에는 이제 3가지 도안을 각각 다 자세히 설명을 해서 모두 포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손땀 간격에 따라서 또 착용할 분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게 니트는 신축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코바늘만큼 그렇게 세심한 조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되게 최대한 쉬운 규칙으로 해서 이 부분에 갔을 때 이렇게 무늬가 딱딱 맞도록 좀 그렇게 코스 조정을 해 놓은 거라서요. 이거를 혹시 임의로 좀 고치려면은 조금 헷갈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같은 실 또는 같은 굵기의 그런 실로 게이지를 맞춰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븐이지라는 실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울 60%, 아크릴 40% 해가지고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부드럽고 그래서 목도리 뜨기에도 좋고 모자 뜨기에도 또 스웨터 만들기에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바늘은 5.5mm를 저는 썼어요. 이제 라벨에 보면은 5에서 6mm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사이즈로 해서 5.5mm 바늘을 쓰고요. 이제 원통형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원형 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 짧은 바늘이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이렇게 긴 바늘이거든요. 근데 그 바늘로 하면은 원형 뜨기 할 때 중간에 줄을 이렇게 계속 뽑으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또 익숙하지 않을 경우 결이 예쁘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 짧은 바늘을 사용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국산 대나무 바늘, 네, 바늘이고 그리고 또 심포니 우드 좀 매끈한 우드 바늘이 있고 또 아디는 이제 스틸 바늘이죠. 네, 요거는 이제 사용감의 차이는 좀 이거는 취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드를 좋아하시는 분, 또 스틸 바늘, 또 처음에 어떤 거를 사용했었는지 사용해봤던 바늘이 조금 더 손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바늘 준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 잡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성인 사이즈, 아동 사이즈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요거 예쁜 인디핑크 색으로 이제 아동 유아 사이즈를 해서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이제 코스 단수는 중간중간에 3가지를 다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바늘 코를 잡을 때요. 완성하려는 사이즈의 3배 정도로 여유분을 주고 그 위치에서 이제 첫 코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모자는 챙 부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머리둘레보다 큰 사이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머리둘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인 사이즈, 아동 사이즈는 2.5m 정도, 그리고 유아 사이즈는 2m 정도로 요 시작코 잡을 때 여유분을 그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첫 코는요,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겹쳤을 때 위에 있는 실자락 있죠? 요게 고리 안으로 이렇게 나오면 묶어지죠. 이렇게 한 겹짜리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묶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아서 묶기. 요게 첫 코. 이것도 한 코로 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늘에 끼울 때 요렇게 이제 요 끊어진 쪽 실자락이 엄지에 걸리게 잡아주세요. 왜냐면 코 잡다가 모자랄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바꿔 잡았다고 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코를 잡을 때 이 엄지 쪽에 있는 실자락이 매듭이 되죠. 그래서 이쪽 실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코 잡다 모자라지 말라고 요거 끊어진 거를 엄지에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 잡는 방법 잘 아시는 분들은 성인 사이즈 126코, 그리고 아동 사이즈 120코, 유아 사이즈 114코 필요합니다. 이제 코 잡는 거 보세요. 두 가닥을 다 요 손가락 3개에다가 같이 모아서 이렇게 잡고요. 엄지검지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Y자 같은 모양을 만들고요. 엄지의 바깥쪽 거를 한번 이렇게 걸고, 그대로 검지에 있는 요 실자락 하나를 걸고, 엄지 쪽 골이 아래로 이렇게 빠져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엄지를 빼고 여기를 당겨요. 그대로 당기면 묶어지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거를 이렇게 바늘에서 잘 움직여지는 정도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꽉꽉 당기면 여기 첫 단 뜰 때 요 바늘이 여기를 찔러서 떠야 되는데 이게 안 찔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꽉 당기면. 그러니까 꼼꼼하게 너무 당기지 마시고 슬쩍, 그리고 이 통통하고 부드러운 이 실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실이 눌리면 안 돼요.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좀 되도록 손에 힘 빼고 이렇게 코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힘 조절도 일정하게 돼야 요 끝단이 예쁘게 잘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 잡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다음 코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놓고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정한 크기로 예쁘게 하기가 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짧게 잡는 거예요. 가까이, 짧게, 이렇게 짧게. 그리고 코를 잡았을 때 엄지만 빼서 그대로 여기를 당겨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 그러면 연속 동작이 되는 거예요. 검지에 있는 요 실은 그대로 두고 엄지만 잘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를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검지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짧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여기 바늘의 앞쪽이 뾰족하잖아요. 이 뾰족한 데서 움직이다 보면은 자꾸 뻑뻑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고리를 매듭을 짧게 만들어서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뻑뻑해지겠죠. 그래서 나 뻑뻑하게 당기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기가 빡빡하게 됐지? 할 때는 이 바늘의 뾰족한 부분에서 너무 끝에서 움직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늘의 5.5mm 굵기를 그대로 다 활용을 하시고 코바늘 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바늘 밑에 약간 여유 공간 있는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이즈의 바늘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게 첫 단 코 잡는 게 나는 힘 빼고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굵은 바늘로 코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뜰 때 다시 이 바늘 5.5mm로 뜨면 되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인용 126코, 아동 120코, 유아 114코 코를 잡아주세요. 코를 다 잡았을 때 이제 원형으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이 실자락 있는 거를요, 오른손에 잡는 거예요. 실자락 있는 쪽을 오른손에. 그리고 나머지 코들을 쭉 이제 저쪽 반대편 바늘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요 코 잡은 요 밑단에 요 가지런한 모양 있죠. 요게 겉면이거든요. 뒷면 한번 볼까요? 뒷면은 볼록볼록, 그죠? 안뜨기 무늬, 라면 무늬 같은 무늬가 나와 있고,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런한 무늬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같은 방향인 걸 확인해 주세요. 첫 단은 좀 코수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코들이 뭉쳐 있을 수는 있지만 요게 이렇게 쭉 끝에까지 이어졌을 때 마지막 코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요.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형으로 떴을 때 메비우스의 띠같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막 더 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실자락 있는 것을 오른손에 잡고 이 코를 뜨면 이게 원형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뒤집지 않고 경계선 없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원형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을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돌리고 걸어서 빠져나오면서 왼쪽에 있는 요 코 하나를 넘겨주는 거죠. 이게 겉뜨기. 그래서 챙 부분은 전부 겉뜨기예요. 겉뜨기만 쭉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죠. 찌르고 돌리고 걸어서 빼기. 찌르고 돌리고 걸어서 빼기.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당기지 마시고 주의할 점은 여기 끝에서 움직이지 않기. 보세요. 요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아직 다 안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넘기면 여기서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이 안 예쁘고요. 다음 단 뜰 때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까지는 들어가 줘야 돼요. 요 바늘의 굵기까지. 돌리고 빠져나올 때 얘가 완전히 요렇게요. 완전히 실이 한 바퀴, 바늘을 한 바퀴 돌아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속도보다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챙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코를 줄여서 머리둘레에 딱 맞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챙 부분은 약간 좀 힘 빼고 너울너울 주름이 져도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짱짱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찌르고 돌리고 빼기. 네.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경계선은 원형으로 뜰 때요. 요 실 있죠. 코 잡고 남은 실. 요 실이 매달려 있는 요 코. 이게 마지막 코. 그리고 여기 매듭 보이시죠? 우리가 이게 첫 코 만들 때 한번 묶었었잖아요. 이게 그 매듭이에요. 여기가 첫 코. 첫 코와 마지막 코 사이는 약간 벌어져 있죠?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첫 단 뜰 때는 좀 많이 벌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단 연속 이어서 쭉 뜨면은 또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실을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연결을 또 해줄 거예요. 실 정리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경계선인데 뭐 경계선 막 한 단 한 단 뜰 때마다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은 겉뜨기만 계속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챙 부분 여기서 코 잡아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방향 돌리지 않고 계속 그냥 겉뜨기만 할 거거든요. 근데 겉뜨기만 했을 때의 이제 특징은 이렇게 끝단이 말려요. 자연스럽게 말려요. 말리다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안 말리거든요. 요게 이제 자연스러운 밑단 이렇게 약간 도루록 모자보다는 약간 더 챙이 넓은 네, 이런 스타일이 돼요. 나중에 여기서 코를 줄여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성인용은 제가 20단, 20단 떴고요. 코 잡은 거를 한 단으로 쳤을 때 지금 여기 보세요. 코 잡은 거 요게 1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뜨고 있죠. 뜨기 시작하면 그게 2단. 이렇게 해서 20단인데 단수를 꼭 안 세워 보셔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틀릴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동 사이즈는 거기서 약간 더 줄여준 지금 이거는 16단까지 떴어요. 그리고 유아 사이즈는 14단. 네, 그렇게 떴고요. 센치로 한번 볼까요? 단수 정확히 세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센치로 이렇게 맞춰보셔도 돼요. 센치로 했을 때 성인용은 한 10cm. 10cm 정도 이렇게 쭉 도루로 말린 거 이렇게 폈을 때요. 9에서 10cm 정도 떴고 아동용은 6, 7cm 네, 6cm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떴어요. 그리고 유아 사이즈는 한 5에서 6 정도 네, 그러니까 단수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겉뜨기만 쭉 빙글빙글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챙 부분 떠주세요.
한 단을 거의 다 떴을 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렇게 뜨고 이제 요 실 매달려 있는 이 코가 마지막 코인데요. 이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헐거워지면서 이 실이 넘어가 버릴 때도 있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풀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마지막 한 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이 실 넘기지 마시고요. 여기 좀 약간 헐렁해요. 요거 그대로 딱 잡고 그냥 그대로 마지막 코 이렇게 떠주세요. 이거 풀어지지 않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 벌어지는데 다음 단 또 다시 그대로 이어서 뜨면 괜찮거든요. 여기서 또 너무 이렇게 막 힘줘서 당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코고 여기 매듭 있는 데가 첫 코예요. 근데 우리 원형으로 지금 원통형으로 뜨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단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아직은 실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꼬이기 쉬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원형 뜨기를 처음 해보는 분들은 여기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요 결이요, 이 바늘 밑으로 이렇게 지금 떠놓은 단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중간에 꼬인 데가 없는지,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꼬인 채로 뜨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꼬여져 있어요. 이게 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꼬인 상태로 뜨면.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같은 방향이 맞으면 계속해서 다음 단을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바늘 이제 실을 손에 거는 방법은 이미 이제 익숙한 방법이 있는 분들은 익숙한 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실을 새끼손가락에 약속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고요. 새끼손가락에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 검지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저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요. 네. 이렇게 잡았을 때 그냥 바늘을 편안하게 손가락이 전부 그냥 바늘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요 실은 검지에 한번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뜨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면 이제 손이 힘들어요. 그리고 예쁘게 뜨기도 어렵고 이상해. 여기가 막 손이 막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짧게 잡는 겁니다. 짧게. 여기서 쏙 여기다 끼워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잡고 있죠. 그리고 걸고 그대로 잠깐 바늘에서 잠깐 떨어져서 이걸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돌아요. 돌고 다시 바늘을 잡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손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계속 이제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검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빨리 뜰 수 있게 돼요. 네. 그냥 오른손에 실거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서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손도 편하고요. 여기 이렇게 꼭 실을 잡고 있을 필요 없거든요. 새끼손가락에 감았기 때문에 손이 정말 편해요. 그리고 검지만 짧게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을 이렇게 잡고 뜬다. 그러면 이렇게 좀 크게 돌게 되거든요. 그럼 팔까지 다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빨리 뜨기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좀 오래 떴을 경우에 피로도가 더 많이 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실 거는 챙 부분 쭉 겉뜨기만 해주세요. 네, 챙 부분 성인 사이즈 20단, 아동 16단, 그리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유아 14단 이렇게 떴고요. 14단 떴을 때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나오겠네요. 바늘까지 다 쟀을 때, 바늘에 걸린 것까지 쟀을 때 7cm 이 정도가 됐고요. 요 단 세는 방법은 여기 실자락이 매달려 있는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죠. 여기가 마지막 코, 여기 매듭 있는데 얘가 첫 코. 요 매듭 바로 위에 요 실자락 있죠? 요 한 코의 모양은 V 모양인데 지금 이쪽으로 약간 늘어져 있거든요. 요게 1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바늘에 걸린 것까지 셉니다. 이렇게 겉면에서 이 겉뜨기 무늬 쪽에서 셀 때는
바늘에 걸린 것까지 세고요. 뒤에서 이렇게 셀 때는 맨 밑에 요 꼬불꼬불한 이 꼬불꼬불 라면 무늬 기준으로 세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었을 때는 바늘에 걸린 거 바로 밑에 이 라면 무늬까지만 세는 거예요. 뒷면에서 셀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단 세는 게 하나 전까지인지 이것까지인지가 항상 헷갈릴 수 있는데요. 딱 그렇게 기준을 잡으세요. 겉에서 세면 바늘에 걸린 것까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14단을 떴고요. 원형으로 이렇게 원통뜨기 할 때는 뭐 꼭 짝수 단으로 안 맞추셔도 괜찮고요. 지금 이 부분은 단수 정확하지 않아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책 넓이가 적당할 때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챙이고 여기에서 이제 머리 둘레에 맞게 코를 줄이는 단계가 됐어요. 코 줄이는 거를 제가 어렵지 않게 좀 단순하게 하려고요. 하나 뜨고 두 코 한 번에 뜨는 방법으로 한 바퀴를 돌면 돼요. 그것이 아동 사이즈, 성인 사이즈, 유아 사이즈 똑같아요. 세 개 다 지금 처음에 잡았던 코수와 관계없이 코를 이렇게 줄이시는 거예요. 한 코 뜨고 다음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 한 코를 겉뜨기를 뜨고요. 다음 두 개를 같이 두 코를 같이 바늘을 넣어서 이때 좀 여기 벌어지지 않게 좀 이렇게 바짝 붙여서요. 여기 바짝 붙여서 한 코를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한 코가 줄어들죠? 그리고 다음 코 뜰 때도 이 코 줄이고 나서 바로 다음 코 뜰 때 좀 느슨하면은 여기 사이 틈새가 벌어지면 안 예뻐요. 이럴 때는 좀 가까이 붙여서 여기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는 두 개 같이 찔러서 겉뜨기.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 모두 공통입니다. 하나 뜨고 다음 두 코를 겉뜨기 해서 한 단만 떠주세요. 자, 여기 경계선 있죠? 경계선 있는 데까지 딱 맞춰서 두 코 한 번에 뜨는 거에서 끝났어요. 혹시 이제 처음에 코 잡았을 때 잘못 잡았거나 뜨다가 어딘가에서 뭐 틀렸거나 아니면 지금 코 줄일 때 하나 둘 하면서 약간 헷갈렸거나 이 끝선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전체 코수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중간쯤 이 정도 끝에 약간 남았을 때 코수를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가 남을 것 같으면 뭐 2번 연속 줄이든지 그죠? 그리고 모자랄 것 같으면 줄일 곳에서 한번 줄이지 않고 그냥 코를 살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조정을 해서 코수를 맞추시는데요. 지금은 코수가 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코 고무뜨기를 할 거거든요. 두 개는 겉뜨기, 두 개는 안뜨기 이렇게 해서 네 코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사이즈는 76코 아동 사이즈는 80코, 성인 사이즈는 84코예요. 4코씩 밖에 차이가 안 나죠? 왜냐면 4코만 해도 이렇게 2, 3cm 머리둘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코수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수를 지금 잘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서 좀 줄이던지 한 번 더 줄이던지 이렇게 조정해서 코수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지금 코를 한번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 결을 한번 정돈하는 의미로 해서 겉뜨기로만 한 단을 뜰게요. 코수 확인도 할 겸 이렇게 그냥 겉뜨기로만 해서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자, 이제 요 고무단을 뜰 건데요.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고무단 부분은 약간 챙하고 이 모자 부분에 좀 경계선이잖아요. 그리고 좀 벗겨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모자의 핏을 또 예쁘게 하려면 여기가 느슨하면 안 예뻐요. 그리고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무늬 바뀌는 이 경계선 같은데 이런 데가 좀 느슨느슨하면은 결이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그렇다고 막 심하게 당기는 건 아니고 좀 느슨해지지 않도록 좀 밑에 뜨던 것보다는 약간만 더 타이트한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떠주시고요. 요 단은 유아 사이즈, 아동 사이즈는 8단, 고무단 8단 떠주시고 성인 사이즈는 2단 더해서 여기를 10단 뜰게요. 이제
안뜨기 아직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이제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반복할 거예요. 일단 겉뜨기 2개를 뜨고요. 안뜨기 하려면 요 실이 앞으로 넘어옵니다. 실자락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찔러요. 안으로 들어오죠, 바늘이. 이렇게 들어오게. 그리고 실을 돌리는데 이 돌리는 방향이 안뜨기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 할 수가 있죠. 네, 가끔 잘 하다가도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은 항상 이렇게만 휘어지죠. 이 방향을 기억해 주세요. 안뜨기도 겉뜨기도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실을 반대로 감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서 바깥쪽으로 빼면서 요 실 넘기기. 이게 안뜨기예요. 또 안뜨기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렇게 찔러서 돌리고 걸어서 빼기.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 하려면 실을 바깥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가 가로 방향으로 볼록 볼록 이렇게 생겼죠. 요게 안뜨기 무늬. 겉뜨기는 V 모양이고 안뜨기는 볼록한 가로 방향으로 결이 달라요. 네, 요거 보시고 안뜨기 한 번 했나 2번 했나 확인하시고 나 지금 뭐 할 차례지 이렇게 모양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2개 하고 실 앞으로 오고 이쪽 방향으로 찔러서 돌려서 빼기. 실 넘기는 거를 깜빡하시면 안 돼요. 넘기고 실 넘기는 거를 만약에 깜빡하고 이렇게 그대로 두고 그냥 안뜨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렇게 보이세요? 여기 중간에 한 가닥이 더 생겨요. 실을 넘기지 않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코가 늘어나고 이렇게 약간 엮여서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다음 단 뜰 때 여기에 구멍이 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일부러 구멍이 있는 무늬를 뜨거나 우리 단추구멍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풀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푸는 거예요. 푸는 것도 안뜨기 겉뜨기 그냥 똑같아요. 이 왼쪽 바늘을 여기 이 실이 걸려있는 구멍 있죠? 요 고리 안에다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고 잘못 든 거 하나를 툭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코 풀어야 된다 할 때도 이렇게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고리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고 하나 빼고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틀린 자리부터 다시 하시면 되고 뭐 할 차례인지 볼 때는 여기 안뜨기 2개 했고 V 모양 겉뜨기 하나 떴죠. 그러면 겉뜨기 하나 더 할 차례. 이런 식으로 모양 보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2개 2개 다시 실 꼭 앞으로 넘기시고 안뜨기 2개. 그리고 지금 주의할 점은 느슨해지지 않도록 네. 밑에 뜨던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심하게 당기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느슨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결 일정하게 해서 고무뜨기를 뜹니다. 고무단을 다 떴고요. 여기 경계선 있죠? 요 경계선 따라와 보시면 겉뜨기 2개로 시작을 했고 지금 안뜨기 2개로 해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무단을 몇 단을 떴나 볼 때는 요 무늬 바뀐 지점 있죠? 여기 바뀐 무늬 여기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면 돼요. 네, 성인 사이즈는 10단까지. 근데 아까 바늘에 걸린 것까지 세야지 맞다고 했는데 왜 바늘 밑에까지만 셌어요? 이제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무늬라는 거는 그 바로 전 단의 코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어 보면은 여기까지 바늘에 걸린 것까지 셌을 때가 전체 단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안 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지금 필요한 요 고무단 단수만 요 무늬 바뀐 지점 여기만 잘 세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단 다 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계속 겉뜨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 고무뜨기로 하는 그런 비니보다 더 쉽고 빨리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겉뜨기를 뜨다가 이제 끝에 가서 코를 줄여서 이제 확 오므려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 겉뜨기를 얼마큼을 뜨냐면
지금 여기 고무단 시작한 지점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센치를 재서 유아 사이즈는 16cm, 아동 사이즈는 17cm, 성인 사이즈는 18cm까지 여기 고무단 시작점부터요. 그렇게 해서 센치를 재어주세요. 막 이렇게 어렵게 단수 안 세어보셔도 되고요. 왜냐면 또 뜨는 사람마다 이 손땀 간격에 따라서 약간씩 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수보다는 센치로 해서 맞춰주시고요. 뜨다 보면은 특히 뭐 성인 사이즈 18cm 같은 거는 되게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자가 이게 너무 큰가? 이제 그런 느낌 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완성한 다음에 착용을 했을 때는 우리 머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놓고 이렇게 볼 때 느낌이랑 다르거든요. 착용을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센치까지 꼭 다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 줄이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쭉 겉뜨기만 일정하게 텐션 조절 잘 하시고 구멍 나지 않게 코 빠뜨리거나 실 갈라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이제 경계선 뭐 매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냥 계속 실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기고요. 우리 안뜨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실이 앞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넘겨놓고 이제 필요한 사이즈까지 계속 겉뜨기만 쭉 해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 다 떴고요. 이제 윗부분 마무리 단계만 남았는데요. 사이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납작하게 반 접었을 때의 폭이 저는 21, 22 정도 되네요. 그러면 머리 둘레 한 44, 45 이제 이 모자의 둘레가. 근데 대바늘 모자는 코바늘처럼 머리 둘레 이렇게 막 정확하게 딱 맞추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착용을 하면은 대바늘의 신축성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머리 둘레에 맞게 뜨면은 또 썼을 때 너무 헐렁할 수도 있어요. 실제 머리 둘레보다는 약간 작게 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아 사이즈로 이렇게 잡았는데 혹시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2살, 3살 아기 모자를 원하시는 분은 처음에 코 잡을 때요. 제가 제시해드린 그 코수에서 6의 배수로 6코씩 빼면 되겠어요. 6코, 12코 이런 식으로 빼서 코를 잡으시면 뜨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길이는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은 더 작은 사이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위에 코 줄일 때는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쉬워요. 이 대바늘 모자 중에서 정말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여기에서 사이즈 상관없이 공통이에요. 이렇게 2개 한 번에 겉뜨기 하는 거. 아까 우리 여기 챙 부분 뜰 때도 해보셨죠? 2코 한 번에 겉뜨기. 이거를요, 단수 상관없이 계속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끝에 이제 여기 남은 코수를 이제 실을 잘라서 돗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다 걸어서 딱 오므릴 건데 그때 이제 코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많이 줄여줘야 윗부분이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단 경계선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계속 2코 한 번에 이렇게 뜨면서 코수를 줄여주세요. 코를 점점 줄일수록 이렇게 코 사이 틈새가 많이 벌어져요. 줄바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는데 요거를 코를 줄인 요 틈새가 구멍이 크면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서 좀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간격을. 틈새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떠주시고 이제 중간에 여기가 이제 너무 당겨진다. 그러면 줄을 좀 빼주세요. 줄을 이렇게 빼면 여기가 코들이 가까이 오니까 조금 더 바늘 움직이기가 편해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뜨다가 왼쪽 바늘에 코들이 좀 없어지면 다시 줄의 위치를 좀 바꿔서 다른 곳에서 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씩 바늘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코를 뭐 한 20코까지는 괜찮아요. 20코 정도 남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줄여주세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제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바늘을, 오른쪽 바늘을 그냥 쭉 다 뽑아서 이렇게 다 뽑아서 오른쪽 바늘을 이제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뜨는 방법도 있죠. 이때 이제 여기서 여기 벌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이잖아요. 근데 이때 너무 당겨서 뜨면 이 줄은 바늘보다 항상 가늘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당기면 나중에 요 사이로 바늘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은 코드를 돗바늘에 빼야 되는데 이 바늘 통과를 못 하는 거죠. 심하면은 실을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기는 한데 주의하실 점은 너무 당기지 않는다는 거. 이 고리가 그래도 바늘의 굵기만큼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코를 줄입니다. 네, 코를 다 줄이면 이제 끝에 마감할 실을요, 한 15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돗바늘에 끼웁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에 남아있는 코드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실이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랑 여기 코 사이 틈이 좀 더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실이 매달려 있는 코 말고 실이 없는 쪽, 이쪽부터 돗바늘에 끼우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늘에서 코드를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코드를 돗바늘에 다 통과시켜서 요 바늘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바늘은 이제 분리가 됐고요. 여기를 꽉 이렇게 꽉 당겨서 오므려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바늘을, 돗바늘을 가운데 구멍에다 이렇게 쏙 넣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안쪽에서 꽉 당겨서 매듭을 짓는데요. 매듭 지으면서 이 당겼던 게 다시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슨해지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요. 옆에 있는 실자락 하나를 이렇게 걸어 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코를 하나 걸고 그 자리에 통과해서 이렇게 묶어 보세요. 꽉 당겨서 가운데 구멍 벌어지지 않게 잘 묶어 주시고 요 남은 실자락을요 이렇게 코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좀 숨겨주세요. 매듭 지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바짝 자르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여유분을 좀 남겨주는 게 좋고요. 매듭 끝에 그냥 자르면 숨겨지지도 않고 실끝이 풀어지면서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해서 좀 숨겨주시고 혹시 이제 여기 끝에 방울을 만들어서 달 수도 있죠. 실이 남았을 경우에 털방울 만들어서 여기다 달려면 그때 이제 요 실 가지고 이거 자르지 마시고요. 요 돗바늘로 방울에다가 통과시켜서 다시 꽉 묶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감을 다 했으면 남은 실은 자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코 잡았을 때 생긴 요 실자락 있죠?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죠. 요것도 돗바늘에 끼우고요. 여기 보시면 끝단이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랑 여기 첫 코 약간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 첫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첫 코에다가 통과를 하고 다시 마지막 코 쪽으로 들어가 주면 이렇게 벌어졌던 곳이 연결이 되죠. 요거를 원래는 이쪽 안쪽 면에다가 숨기는데요. 지금 이 디자인은 끝단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다가 숨기면은 말렸을 때 그 실자락 숨긴 게 겉으로 막 삐져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말리는 이 안쪽 여기에다가 이쪽을 보고 실을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때는 끝단이 말리기 때문에 한 코씩 걸러서 이렇게 실자락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뜨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세탁 후에 실자락이 삐져나오면 좀 정리를 다시 하든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선물을 했을 경우에는 실자락이 삐져나오면 선물 받은 분이 그냥 여기를 이렇게 톡 자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르고 하다 보면 이게 짧아질 건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여기 실끝을 너무 짧게 남기지 마시고요. 좀 여유분을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바짝 자르면 이 니트의 신축성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또 도로 삐져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끝에를 바짝 자르지 않고 약간 여유를 이렇게 남길게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 끝에 말리는 부분에 같이 이렇게 그냥 말아주세요. 그러면 전혀 티나지 않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모자가 완성이 됐고요. 이게 정말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이렇게 도르르 말린 이 챙 부분이요. 저는 모델을 해줄 딸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예쁜 모자 많이 만드셔서 선물도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